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은 저의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금과 옥조처럼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면 결혼을 신중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방법을 물어보시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결혼은 뭐예요? 법률론이죠. 법률론은 뭐예요?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그런 내용의 계약이잖아요. 특히 혼인이라는 계약은요. 민법에 규율되어 있어요. 우리가 혼인을 계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민법 때문인데 계약이라고 하면은 계약서가 있고 그 안에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검토하는 행위를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혼인이라는 계약은요. 종신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권리 의무가 어디 있냐면은 따로 계약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민법에 나온단 말이에요. 민법의 권리 의무가 이미 쓰여져 있어요. 내가 원해서 난 이거 넣을 거야. 난 이거 뺄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민법의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거예요. 법이 우리한테는 자, 계약의 내용은 내가 정할 테니까 너는 그냥 사인만 해. 그게 혼인신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혼인신고에 서명을 하면 혼인이 돼. 그래서 혼인을 뭐 사랑으로 한다는 둥, 뭐 사람만 좋으면 된다는 둥 그러면서 혼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 붙어 있는 계약서를 보지 못한 채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아는 변호사와 결혼 전에 상담을 반드시 하십시오. 이 결혼을 해도 될 것인지, 그리고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느끼는 이 의문점, 그것을 해소하지 못한 채, 그냥, 뭐, 그래. 저 사람이 잠시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야. 사정이 좋아지면 괜찮겠지. 그리고 내가 이거 물어보면 내가 너무 속물 같지 않은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텐데. 어차피 결혼할 건데 그냥 말하지 말자. 그렇게 결혼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결국 결혼 생활의 갈등의 씨앗이 되고 이혼에 이르게 되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혼 사유는 이미 결혼할 때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는 거는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누가 결혼하면서 나는 이혼할 거야. 그러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결혼하면서 내 생에 이혼이라는 건 없어. 라고 다짐을 했죠. 근데 그런 다짐이라는 건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고서 하는 다짐, 맹세는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나는 절대 뭐 불륜하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너만은 사랑할 거야. 그런 말들은요,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법률혼이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결혼 상담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따지는 조건을 따지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에 대해서 정이 없다는 둥 그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하고는 일단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만약에 불행하게도 나의 결혼 상대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결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다행히도 결혼 전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결혼 상담을 할 때는요. 보통 4가지 절차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먼저 제가 하는 강의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시라고 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일단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법률혼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강의를 들으시라고 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듣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저하고 상담을 할 때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질문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의문점 있죠. 아니면은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생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결론이 나지 않아. 찜찜한 채로 남아있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해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하는 작업은 뭐냐면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질문이 뭐지? 그것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싶다. 나는 결혼해서 이러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결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나의 모습, 생활, 앞으로의 모습 그런 것들을
도출해 내는 거죠. 질문을 만들어.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경제 상황 중요하죠. 두 사람의 지금의 자산 상황, 이게 돈이 많은 걸 체크하라는 게 아니라 돈이 얼마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빚이 있어? 그래. 빚이 있으면 그게 얼마인지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지금 결혼할 때. 이걸 물어보는 게 내가 속물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속세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체가 속물이라고요. 속물이 아닌 사람이 속세에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산속에서 사는 자연인이라면 필요 없죠. 자연인은 속세에 사는 게 아니니까 이런 기준이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속물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속물이란 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세상이 속세인데 왜 속세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나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갑자기 돛 닦는 도사가 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당연히 자산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두 사람의 정확한. 빚이 있으면 빚도 나와야 돼요. 그걸 속인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갚아주고 시작한다?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신뢰가 깨져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건강 상태도 의문이 들 수 있죠. 궁금할 수 있잖아요. 건강 상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어떤 분은 직업이나 학력, 심지어 이런 거 속이는 분도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재혼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혼인관계 증명서 떼면 돼요. 간단한 일이에요. 범죄경력조회 떼고 싶을 수도 있죠. 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금은 직업이 있는데 결혼하고 직업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요.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진짜 상대방이 만약에 결혼해서 직업을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그 경제 규모를 알아야지 생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아? 알려주지 않아? 나보고 너는 왜 이렇게 속물이네? 그러면은 결혼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갑자기 도사님과 결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양쪽 부모님, 가족의 결합이에요. 안타깝게도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가족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부모님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결혼하고 나서의 분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분란을 뒤로 미룬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드는 의문점을 그래 뭐 일단 결혼하고 보자. 여러분 결혼은요 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우리 결혼해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래 아기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는 되는지 그런 것들 행복이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경제적인 부분을 빼고 행복이 있을 수 있나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도출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상대방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제기할 것인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의외로 말하는 기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나는 좋게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 그 마음을 전제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듣다 보면은 얘가 지금 나랑 결혼을 하자는 건지 싸우자는 건지 알 수 없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죠. 원만하게 잘 이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서 결혼을 하자는 것이지 결혼 안 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해요. 이 기술이 딸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전달 방법에 대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상대방도 만약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상대방도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자기 혼자 계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 여자분은 이 사람은 보아하니까 자기 부모님과 관계가 적더라. 연락도 거의 안 하고 부모님이 싫어서 나와서 독립해서 살고 있다는 말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추론해 봤을 때 내가 결혼해도 시부모님과 그렇게 관계가 전통적인 그런 시부모님의 관계가 되진 않겠구나 라고 혼자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또 갈등이 돼. 어떻게 할 거야? 이미 결혼했는데. 이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계산하지 말고 상대도 분명히 궁금한 게 있고 자기의 계산이 있단 말이죠. 나도 있어 그것이. 두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같이 까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논의를 하자. 라고 한다면 합의가 된다면 두 분이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죠. 그게 제일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편이 될 사람, 아내가 될 사람이 함께 부부 상담을 받는 거죠. 실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 해결이 더 쉽겠죠. 문제 제기도 쉽고 문제 해결도 더 쉬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뭐예요? 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이 잘 전달이 돼.
그 다음에 이것이 잘 해결이 된다면 합의서의 형식으로 이걸 도출하는 거예요. 합의서라고 하면 또 거부감이 있는데 합의서가 아니라 뭐 앞으로의 부부 공동 생활 규칙일 수도 있고요. 제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합의했던 내용, 결혼 후에 우리의 모습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들어있는 거죠. 여기까지 한다면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신중한 결혼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한다면요. 나중에 이혼을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문제를 듣고 이해를 하고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야말로 이혼하지 않는 결혼이다. 신중한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대신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부부재산 약정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은데요. 저희 사무소에서 저희 이런 상담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말씀드린 4가지 방법 있잖아요. 첫 번째,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을 듣는다. 그래서 결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안다. 인지한 상태에서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한다. 나의 의문점을 도출해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한테 전달한다. 네 번째, 합의서를 도출해낸다. 이 4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부부재산 약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권장해 드리는데 부부재산 약정은요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에서 나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공돈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 결혼이라는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신중하다는 건요 그만큼 생각도 있어야 되지만 그 생각에 맞는 신중함에 맞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절차가. 그것을 반드시 할 것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점점 수가 늘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스드메가 아니라 뭐예요? 아변가의 결혼 상담이다. 그리고 반드시 결과물을 도출해 낼 것이고 이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하신다면 이혼하지 않게 되실 것이다. 제가 반드시란 말은 쓸 수 없지만 이혼에 이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99%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은 뭐냐면 결국은 결혼에서 발생하는 갈등, 모든 관계는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없는 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지금 미리 해보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하나라고 했죠.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이 잘 작동하는지, 이 메커니즘이 나와 너 사이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아변과의 결혼 상담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부재산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나를 속물로 보는 지도 속물이면서 같이 속세에 살고 있으면서 지는 마치 저 위에 신선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세팅을 하고 나는 마치 저 하등한 인간인 것처럼 바라보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면 기도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서 변하지 않죠. 본인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참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참으면 나한테 남는 것은 심신의 고단함 뿐이다. 마음의 고단함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발현될 것이고 몸의 고단함이 깊어지면 암이 찾아올 확률이 매우 높아질 뿐이다. 자,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